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던 게 뭐냐면 물질들은 다 자성을 띌 수 있어. 그 자성을 띠는 물질들의 종류에 따라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공부했었어. 그 중에서 너네가 아는 것처럼 한번 외부에 자기장을 갖다 댔을 때 원자 자성이 있는 물질들은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무조건 자화가 돼. 그 다음에 영구자석을 치웠을 때요, 자기장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아이들이 그 유명한 강자성체고, 강자성체는 자성을 나타낼 동안 힘이 엄청나게 세게 작용해. 근데 자석을 치우면 자성을 바로 잃어버리는 원자자성이 있는 아이도 있어. 자,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 자성을 잃어버리는 애들을 우리가 상자성체라고 하고요. 얘는 자성을 띄어도 그 힘은 대단히 약하게 작용한다. 근데 문제는 외부 자기장이 있는 곳에 원자 자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아이를 갖다 대면 반응해? 반응해. 얘는 외부 자기장과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는 성질이 있어. 반대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는 자석과 무조건 청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자화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반자성체라고 하고요. 그 성질이 드러날 때 힘, 대단히 약한 힘 드러납니다. 근데 얘는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 바로 자성을 잃어버리죠. 자,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물질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의 문제를 여기에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보셨는데 사실은 전기 파트에서 조금은 편안한 부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문제 풀면서 느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난 시간에 88페이지는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89페이지 질문 넘길게요. 90, 91 4번, 5번 405번 405번, 408번 6번이요. 자, 요거 세 문제 해볼게요. 5번 보시면 그림 가나는 각각 자화되지 않은 물체 A, B가 막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요, 자석으로부터 가는 뭐 하는 거냐면 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고 하는 아이가 반자성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석이 여기가 N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물체의 자석에 가까운 지점 P지점은 N극으로 자화됐어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그림 보시면 물체가 끌려왔습니다. 끌려왔다는 얘기는 얘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Q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가까운 쪽이 아니고 먼 쪽입니다. 이 B. 그러면 얘는 뭐 했냐면 끌려갔으니까 얘는 강자성체 아니면 상자성체여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건 인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S, 여기가 N 이렇게 돼요. 그래서 P와 Q는 둘 다 N극을 유지하고 N극을 띄고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기억. A 내부에는 자기 구역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약하게 자화된 애들은 완벽하게 자성을 잘 못 띄어요. 그래서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는 건 강자성체만,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자기 구역을 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구역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물질이야 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자석을 제거한 후에 A와 B를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생깁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요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자석을 치워도 둘 중에 하나는 자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B가 강자성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확신이 있는 지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강자성이거나 상자성이기 때문에 상자성이라면 자화될 수가, 이 자석을 치운 후에 얘네들만 이렇게 P와 Q를 갖다 댔을 때 자화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P와 Q는 서로 같은 극을 띈다? 그러네요. 둘 다 N극이니까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6번 문제 별표하시면 요즘에 됐어. 좀 많이 나오는 형태야. 그린 가와 같이 천장에 실을 연결한 자석이 연지 아래 수평면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를 놓았더니요. A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나와 같이 가에서 자석을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B로 바꿨더니요. 자, B로 바꿨더니 A를 이동시켰더니 B가 A 쪽으로 끌려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A라는 물체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럼 이 A라는 물체는 강자성체일 수도 있고 반자성일 수도 있고 상자성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누군지를 판단하기 위해 두 번째 그림을 준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놓은 상태로 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자석을 치우고 다른 물질을 놨어. 됐어. 그랬더니 이 다른 물질을 놓고 A를 옆으로 이렇게 끌고 갔더니 얘가 같이 끌려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렇다면은 얘가 자석이 없어도 얘는 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빼박 A는 강자성체여야만 되는 거고요. 강제성체와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을 내면 얘는 상자성체여야죠. 절대로 반자성체일 수는 없어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A는 강자성체라는 거 맞고요. 니은 가에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의 무게보다 크냐? 니은의 별표. 자, 가에서 한번 볼게요. 이 실에 걸려있는 힘이 이 물체의 무게보다 클까 작을까? 근데 너네 아세요? 지금 얘는 이 상태로 정지입니다. 합력이 얼마여야 돼? 0입니다. 되겠어? 그럼 내 마음대로 주죠. 합력이 0인데 이 자석의 무게가 100N이라고 치자. 무게 받을 겁니다. 됐어? 근데 얘하고 얘 사이 뭐가 작용할까요? 얘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자석과 반드시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만 작용한다. 그러면 자석과 그 강자성체와 자석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자기력이 생길 겁니다. 얼마? 대략 한 20N이라고 치자. 그러려면 정지 상태려면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이 얼마여야 됩니까? 120N이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의 장력을 받는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죠. 되겠어? 이렇게 숫자 놓고 계산하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석의 무게보다 크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가죠. 나에서 B의 외부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돼요.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둘 다 강자성, 상자성이니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가죠. 그림은 무게가 5N으로 각고 균일한 자기장 내에 놓여있는 자성체 P 또는 Q를 저울에 놓고 전지와 스위치를 연결해서 코일을 가까이 한 상태에서 PQ는 강자성 아니면 상자성입니다. 둘 다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순서 없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P가 강자성인지 상자성인지 몰라. 바꿔가면서 그 저울에 있는 무게를 잴 거야. 뭔 차이가 있어? 자, 이 문제는요. 사실은 복잡해 보이려고 하지만 한두 번 풀어보면 얘는 그냥 눈으로 답이 보입니다. 일단은 원리부터 얘기하죠. 거기에요. 물체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P를 놓고요. 여기에 전자저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자저울은 당연히 이 아이의 무게를 재겠죠. 되겠어? 예를 들어 얘가 100N짜리면 100N의 무게로 누를 거니까 100이 가르쳐질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거기에 코일을 감아 놓으면 얘는 전류가 흐르면 이 자체가 전자석이 됩니다. 여기가 N극이 되고 S극이 된다고 치자. 되겠어? 그러면 얘는 강자성체니까 여기가 무슨 극이 되니? S극, N극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그 힘이 20N이라고 치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 저울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얼마밖에 안 됩니까? 얼마밖에 안 됩니까? 80N밖에 안 되네요.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강자성체라고 치면 이래. 강자성체. 근데 만약에 상자성체라면 어떻게 될까? 상자성체라면 꼬맹아 당기는 인력이 생기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야? 생기는 힘의 세기가 약해져. 맞아. 생기는 힘의 세기가 약해지네요. 그러니까 강자성체일 때 20N의 힘으로 잡아당겼다면 상자성체일 때는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네요. 5N, 5N. 극단적으로 차이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얼마가 돼야 되니? 100 중에서 5N만 잡아당기니까 얼마? 95가 돼야 되네요. 이해되는 거야? 이해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요. 여기에서 저울에 측정된 값이요. 저울에 측정된 값이 클수록 뭐란 얘기니? 상자성체라는 얘기지. 되겠어? 저울에 측정된 값이 작을수록 뭐니? 강자성체라는 얘기죠. 이거 잡아당기는 힘이 셀 거니까. 그래서 아까 경민아 P가 강자성체가 아니고 상자성체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울의 눈금이 더 많이 가리키고 있는 거 그게 P가 상자성, Q가 더 가벼워졌으니까 강자성체.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되겠어? 우리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거지? 8번이요. 아, 8번 문제요.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라고 줬니? 5N이라고 줬네요. 5N이라고 줬네요.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한 거 알아요? 그러면 저울의 이 물체가 누르는 무게가 얼마여야 되냐? 선생님 문제를 반쪽만 읽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물체 있어. 이게 강자성체야. 근데 이게 무게가 5N이야. 근데 이 자석 때문에 자화됐으면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이 힘이 세. 예를 들어 2N, 2N이라고 치자. 그러면 3N만 가리켜야 정상이야. 됐어? 근데 이게 강자성이 아니고 상자성이라고 치면 그 힘이 더럽게 약해져. 그래서 1N이라고 치자. 그러면 4N이어야 되겠지? 근데 거기 골 때리는 거 알아요? 물체의 무게가 5N인데 P는 몇 N이냐? 5.5N이야.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문제야. 물체의 무게가 5N인데 무게보다 더 무겁게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무거운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청력작용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반자성체 있어? 없는데 청력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니? 얘 강자성체인데 처음부터 뭐 되어 있어? 자화되어 있었어. 처음부터 자화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거기에 있는 스위치를 연결했더니 되니 얘가 N극이었는데 얘도 원래 자화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무슨 극이었을까? N극, S극으로 자화되어 있는 아이야. 그럼 원래부터 자화될 수 있는 건 뭐니? 강자성체야. 그래서 얘가 N극이 생겼는데 얘도 N극이었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작용하니? 청력. 그래서 눌려진 거야. 그래서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 이해돼? 그래서 P라고 하는 애는 물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아이는 얘가 강자성체고 처음부터 뭐 되어 있었다? 자화되어 있었던 아이였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소윤아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원래 물체의 무게가 5N인데요. 얘는 5보다 무거워졌기 때문에 P는 강자성체고 처음부터 극을 띄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돼?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Q가 상자성이죠. 상자성은 무조건 뭐밖에 안 생기니? 처음부터 자화될 순 없잖아. 그럼
그럼 무조건 뭐만 생겨? 인력만 생겨요. 무조건 인력만 생깁니다. 됐어?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요.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여서 S극 되고 N극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자성은요. S극이 되고 N극이 되면서 인력 생기죠. 근데 선생님 이거 그걸 바꿨는데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데요?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 되죠. 그래도 얘는 여기가 무슨 되니? N극, S극 돼서 언제나 인력밖에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극을 바꿔도 상자성체는 인력밖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기억은 5N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P는 강자성체 맞고요. 니은 기억은 5보다 큰 숫자는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인형만 생기니까. 디귿 Q는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와 B에 연결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좌화됩니다.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좌화되니? 아니죠. 여기가 플러스면은 SN, 여기가 마이너스면 NS.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좌화되겠죠? 네, 좌우는 극은 반대입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강자성체가 먼저 극을 띠고 있다는 걸 캐치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번쯤은 풀어보시는 게 좋은 문제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92, 93 질문. 418번이랑 5번? 5번? 9번. 9번, 18번. 자,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반자성체 A와 상자성체 B를 도르래로의 실로 연결해서 A, B의 연지가 아래의 윗면에 N극이 동일한 자석을 각각 놓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자석 위에 있는 물체 A, B가 정지되어 있대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걔는 정체를 알려줬죠. 하나는 반자성체고요.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상자성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 정도로 해서 아까들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A, B. A는요 반자성체예요. 얘는 상자성체예요. 자, 근데 이 밑에 똑같이 자석 N극, N극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자성체는 이게 S극이 생겨서 당기는 인력이 생겨요. 되겠죠? 근데 반자성체는 N극 위에 N극 생겨서 밀리는 척력 생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2N이고 이게 2N이면 두 힘이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결국은 얘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되겠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A의 아랫면과 B의 아랫면은 서로 다른 극이니? 라고 했는데 A의 아랫면, B의 아랫면은 서로 다른 극입니다. 니은 자석을 치우면 B 쪽으로 운동합니까? 라고 했는데 꼬맹아 이렇게 보면 원래 내려가야 정상이거든? 근데 이 상태로 정지래. 라는 거 아니야 지금? 됐어? 이 상태로 정지래. 이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데 정지래요. 그건 뭘까요? 여기 있는 세기가 더럽게 무거워. 되겠어요? 이 힘입니다. 그래서 얘는 받쳐주고 얘는 당겨줘야 겨우 얘와 얘의 힘이 같아져요. 그래서 정지해요. 되겠니?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만 받죠. 그러니까 무거운 새끼가 내려가겠죠. 가벼운 새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A쪽이 내려갑니다. 자석을 치우면 B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A가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는 걸 캐치하십시오. 디귿 두 자석을 모두 다 센 자석으로 바꾸면 A는 아래쪽으로 운동한다 라고 하는데 센 자석으로 바꿔도 밀고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지 상태인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야, 두 자석을 모두 다 센 자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센 자석으로 바꾸면 이 힘이 세지고 이 힘이 세지니까 이쪽이 더 세져서 그때는 B가 내려가는 거죠. 알겠어? 센 자석으로 바꾸면 B가 내려간다. 자, 마지막 18번이에요. 자, 전자레인지에 리드 조각이라는 게 있대요.
자, 그래서 선생님도 이 그림을 오랫동안 봤었는데요. 아까 질문해줘가지고. 뭐냐면요. 자석이 없을 때는 인력이 안 생겨서 안 붙었다가 자석이 있는 곳에 오면 자기력이 생겨서 두 리드 조각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 얘네들이 붙었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요런 자석이에요. 그러면 이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니 이 위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 자석은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로 들어가거든요. 얘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무슨 일입니까? S, N. 되겠어요? 네, 붙었으니까 S, N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어?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리드 스위치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때 전류가 흐르는 원리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금속에 뭐가 바뀌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전자기 유도. 자, 됐냐? 되겠어요? 대충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기장은 그렇게 자성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빠른 속도로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넘김. 자, 이렇게 되죠. 하십시오. 이번에 색깔을 보도록 할게요. 풀고 계세요. 이번에 진한 게 S극이에요.
시간 안 모자르죠? 됐어요? 다 풀었어? 진한 게 S 그리고 진한 게 S. 자, 해볼까요? 주아, 몇 개 남았어? 응. 또요, 못한 사람. 자, 부를게요. 1번에 1. 2번도 1. 3번에 5. 4번에 5. 5번에 5. 6번에 4. 세진이, 상원 하은, 소율, 5개, 주원, 6개, 경민, 지성, 지호, 선우, 정원. 6개. 네, 서로 어렵지 않죠. 지금 선생님이 냈던 문제는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문제들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야, 너네 이번에 시험 범위가 어떻게 돼? 전력, 전력량 6단원 들어가? 중산 6단원 안 들어가? 맞아. 네. 자, 중학교 2학년 빨리 얘기해, 시험 범위. 기과 화분이랑 점수 너 똑같아요. 똑같아. 너네 같은 학교구나. 3, 4단원. 자, 보시면 너네가 그 모군이구나. 이번에 국어 어떻게 내신데? 그게 문제인 거잖아. 국어가. 그 쌤이 국어를 그 맞힌 거를 잘하셨는데 이번에 문법 아, 이번이 문법에? 문법 잘하셨는데 문법이 차라리 쉽지 않아? 나는 국어 중에 문법이 제일 나쁜데. 그건 그래도 딱 떨어지잖아. 지은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문제는 풀 수가 없어. 나와 지은이는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국어 시험을 볼 때 항상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잖아. 더 신기한 거 그 두 개 중에 답이 아무것도 없어.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였어. 선생님은 그래서 국어는 정말 홀렸어요. 자, 보시면요. 94페이지 왔습니다. 전류의 자기작용 여기서부터 하죠. 자, 이 부분은요. 중학교 2학년의 7단원인가요?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중학교 2학년은 2학기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고등학교 내용에서 확장되었던 내용인데 기억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뭡니까? 앙페르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뭐에 대한 얘기하는 거냐면 자석에 대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기력으로 끌고 갈 거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반드시 자기장이 생긴다 이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서 전기적 현상을 나타내는 건 자명합니다.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건 자명하겠죠.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요, 단지 정기적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적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의 자침이 지구의 북쪽이 아닌 다른 쪽을 가리킵니다. 그걸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자기장이요, 도선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똑같은 전류 I가 흘러요. 근데 직선 도선 주변에 흐르냐 아니면 원형 도선 주변에 생기냐. 이렇게 원형 도선 주변에 똑같이 I가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또는 세 번째 솔, 레, 도, 이, 그 주변에 전류가 도선에 의해서 흐르냐 이 일이죠. 이 방향으로 I가 흘러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전류의 세기는 I인데요. 이게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원형 도선 또는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자기장 방향은 무조건 오른손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왼손까지 사용하면 불편하니까 오른손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중 원형과 솔레로이드처럼 곡선 도선이 아닌 유일한 직선 도선인 얘는요, 오른손을 펼쳤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바닥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감으시면 이 감기는 내 손 방향이 바로 주변에 있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직선 도선이 얘입니다. 근데 전류가 위로 흐른다 그랬죠. 그럼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가게 하시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얘를 부드럽게 감으십시오. 이게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러니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전류가 위로 흐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의 자기장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반드시 생깁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주변의 자기장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이때 나는 저 주변의 자기장은 동심원을 그리는 방향으로 생겼다고 치더라도 내가 나침판을 한 군데 놓을 거잖아. 나침판을 여기다 놓거나 여기다 놓거나 여기다 놓쳐. 그랬을 때 기역에 놓을 때, 니은에 놓을 때, 디귿에 놓을 때 N극 방향이 어딥니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N극 방향이 어디야? 라고 하면 각각의 지점에서 회전 방향으로 접선을 그린 게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아시죠? 회전 방향으로 접선을 그린 게 바로 나침판의 N극의 실제 방향입니다. 실제 N극 방향입니다. 이해되겠어? N극 방향 어딘지 알겠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러다 보니 서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N극 여기죠? 이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N극 여기라고요. 서로 대칭적인 곳은 N극 방향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자, 그러면 방향은 잡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 전류가 만약에 직선 도선이 있는데 거꾸로 아래로 흘러.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래로 해서 여기 막대가 있다고 치고 감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번에는 거꾸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러니 어디다가 나침판을 놔도 이제 자신이 있어야 돼요.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방향의 접선 방향이 실제 나침판의 N극 방향입니다. 라고 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무조건 방향만 물어보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 자, 근데 나는 두 번째. 자기장 방향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때 더럽게 연습하고 왔어. 그러면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그러면 그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이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그 위치에서 우리 자기장은 B라고 표현합니다. VRC 약자.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직선 노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
직선 도선에서는. 자, 여기서 말하는 R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를 얘기합니다. 자, 혹시 안 보일까봐 직선도선 여기다 다시 그려도 되죠? 자,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전류가 이 방향으로 I가 흘러요. 그러면 그 주변에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 기역이고요.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2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니은으로 보자.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3R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디귿으로 보자. 이 얘기예요. 거리가 다 달라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은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방향으로 나침판에 N극을 당기는 힘.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만데요? 직선 도선에서는 무조건 R분의 KI로 그 지점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 기역 위치, 니은 위치, 디귿 위치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머리 좋은 척 하시면 어차피 기역은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분의 KI고요. 니은은 2R분의 KI고요. 디귿은 3R분의 KI라서 분자값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 비에 반비례하는 게 자기장 세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6대 3대 2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해되겠어?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그러면 이거 거리 집어넣고 상수값 집어넣고 전류 집어넣어서 때려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근데 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실제 값을 묻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율만 묻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 집어넣으면 네 나와요. K 상수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거니까. 그래서 실제 값도 계산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비율만 나온다. 그래서 비율 계산하는 연습 열심히 해야 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직선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보는 건 됐어요. 자, 근데 직선이 아닌 원형도선과 솔레로이드는 뭐가 달라요? 엄청 달라요. 오른손으로 보는 건 맞다 얘야? 근데 오른손으로 볼 때요. 쟤처럼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면 곤란해. 왜?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흐르는데 그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이 감기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곡선은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으로 갑니다. 내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한다. 되겠어? 그래서 내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내 손가락이 향하게 감으세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원형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원형도선 중심이 이 방향이라면 선생님 원형도선 바깥쪽의 자기장 방향은 달라요? 다르죠. 우리 자석이 있으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일 때요. N극에서 자기장 나가죠. S극으로 들어오죠. 그럼 들어오고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거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석 자기장은 무조건 바깥쪽 자기장과 안쪽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형성된다. 이 얘기예요. 직선도선은 안과 밖에 없어요. 근데 곡선들은 그래서 원형이던 솔레로이드는 안과 밖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안쪽과 바깥쪽이 뚜렷합니다. 그러니 두 방향은 무조건 자기장의 반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안쪽 자기장 방향입니다. 안쪽 자기장 방향입니다. 언제나. 곡선도선에서는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곡선도선의 언제나 안쪽만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바깥쪽은 거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중학교 2학년은 특히나 잘해라. 자, 그래서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으로 감았을 때 안쪽은 칠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바깥쪽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갖겠죠. 우리는 들어가는 방향과 나가는 방향을 화살표로 그리면 헷갈린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표시 X, 나온다는 표시 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과학에서.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 이거요. 연락을 때려요. 선생님, 이거 전류가 지금 이 도선에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이걸 물을 거잖아요. 중학교 2학년 내신에서. 자, 이때요. 이걸 보는 방법은요. 무조건 가장 바깥쪽 선을 보는 거야. 이 중간 건 보시면 안 돼요. 알겠어? 가장 바깥쪽 선을 봐야 되는데 바깥쪽 선 중에서 이쪽 선은 저 뒤로 들어가서 안 보여.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 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잖니.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게 맞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중간선 안 봐요. 솔레로이드에서. 가장 끝선만 봅니다. 그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쪽이 중심입니다. 얘를 보시면 돼요. 되겠죠? 이 선에서 전류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판단하시는 겁니다. 됐니? 그 중에서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레로이드에서 전류가 지금 내려가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막대가 있다고 치고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에요. 내 손가락이 지금 막대에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내 손가락 내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쪽이 내부의 N극 방향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내부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내부 자기장이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돼요. 그랬을 때 막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자기장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N극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겠죠? 여기가 S극이죠. 되겠어? 그랬을 때 안쪽 자기장과 바깥쪽 자기장 정반대로 형성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 내가 나침판을 나가야 여기다 놨어 A, 여기다 놨어 B, 여기다 놨어 C, 여기다 놨어 D 이거죠? 4개 중에 자기장 방향이 반대인 거 찾아라. 얘만 반대. 얘네들 다 같은 방향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방향을 설정 못하면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방향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원형 도선과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보는 연습은 다시 한번 해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나침판을 놨을 때 N극을 당기는 자기장이 있겠죠? 그 힘만큼 N극이 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습니다. 원형 도선의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로 상수값만 다르지 계산법은 똑같다. 기억납니까? 상수값만 다르지 직선 도선과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식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는 다르다.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쟤네들과 달랐다. 왜?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정확하게 예칠 수 있어요. 얘도 정확하게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잴 수 있죠? 여기에 있는 나침판은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잴 수가 없다. 왜? 도선이 여러 개라서 그렇다. 되겠어? 그래서 계산식에 R분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방법 생각해내. 그럼 거꾸로요. 얘 어떻게 하면 센 자석 만들어요? 안 들려? 많이 가면.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여기에 있는 코일 감은 개수가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 감은 개수를 우리는 N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수값 K2- 됐어? 그리고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입니다. 그러니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하는 가문수입니다. 가문수. 되겠어? 저기에 코일 몇 번 감았어? 이 얘기죠. 자, 근데 선생님 저 여기 6번 감았어요. 나도. 인데요. 달라요. 얘는요. 이 막대 길이가 얼마냐면 10cm인데 10번 감았어요. 근데 어떤 애는 50cm 막대 안에 코일을 10번 감았어.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둘 다 2A로 같아. 그럼 자기장의 세기가 같겠니? 다르죠. 실제로 많이 감는다는 얘기는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진다는 얘기거든요. 10cm에 10번 감은 게 50cm에 10번 감은 것보다 훨씬 촘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은 개수인 N은 실제 감은 개수를 넣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얘는 1m당 감은수로 바꿔서 집어
집어넣는 거였다. 기억해내. 그러니 얘는 10cm에 10번 감았으니까 1m에 몇 번 감은 겁니까? 100번 감은 거죠. 그래서 얘는 감은수에 100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어? 얘는 50cm에 10번 감았으니까 1m에는 20번 감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20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NK2I입니다. 근데 이 N값이 특이합니다. 1m당 감은수로 환산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 결정하시고 세기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에서 상수값이 다 달라요? 맞아요. 직선 도선의 상수, 원형 도선의 상수, 솔레로이드의 상수값이 다 다릅니다. 계산을 할 때 상수가 필요하면 지문에 줍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요. 자, 얘는 뭡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상수예요. 얘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얘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래서 직선보다는 원형보다는 솔레로이드의 상수값이 훨씬 큽니다. 상수가 다르다는 것만 알지. 그래서 필요하면 줍니다. 자, 주면 넣어서 계산, 안 주면 그냥 비율만. 그래서 이런 문제예요. 보편적으로 비율만 묻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성된 자기장을 구할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죠. 95페이지에 자료 1번까지만 하고 중간에 끊어드릴게요. 자료 1번에. 자료 1번 풀어보시고. 그냥 아는 만큼만 풀면 돼. 선생님이 먼저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시킨 겁니다. 대충 흐름을 보셨을까요? 자, 우리는 중학교 때는요, 그냥 방향이 어디야? 그래서 나침판을 놨을 때 N극 방향 바르게 그려놓은 거 찾아. 이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자,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뭐 할 거냐면 합성 자기장을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고등학교는 무조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그게 직선 도선 2개 있을지, 직선 도선 하나에 원형 도선 하나 있을지, 그럼 그때그때 다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꼭 나오는 자료 문제 1번 보시면 그림칸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 B가 종이면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원형 도선의 중심 P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됐습니다.
자, 직선 도선 A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지 모르겠어. 자, 근데 원형 도선이 그 옆에 있습니다.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근데 이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생긴 합성 자기장이 0이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요. 원형 도선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감으시면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형 도선에서는 중심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합성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직선 도선은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합성해서 0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직선 도선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 이렇게 흘러야 되니 요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다. 그러면 A 방향으로 흐르면 전류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방향 자기장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 도선의 왼쪽에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이러면 합성 자기장 0을 못 만듭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 방향 하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나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됐어. 그때 전류의 세기가 I야 라고 쳐보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요 가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점점 증가시키면 지금은 원형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10이었고요. 직선 도선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10이었는데 전류의 세기를 점점 세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도 점점 세지겠죠. 그러면 합성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자기장의 세기가 0일 수 없습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의 X 표시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421번. 그러면 거꾸로 나는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 나는 가에서 원형 도선을 직선 도선에서 더 멀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원형 도선을 훨씬 더 먼 쪽으로 빼볼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직선으로부터 훨씬 멀리 뺀다고. 그러면 원형 도선의 방향은 여전히 나오는 방향으로 세기 그대로일 거예요. 근데 직선 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직선 도선에 의해서 생긴 자기장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 맞지만 세기는 얘보다 훨씬 더 작아지겠죠. 그렇다면 중심에서의 합성 자기장은 0일 수 없고요. 원형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해돼? 가능하겠어? 자, 그래서 나의 P에서 합성 자기장은 거꾸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422번 나의 P에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서 나하나요. 직선 도선 두 개 있어. 아가야. 직선 도선 두 개 있어. 자, 이때요. 여기에 A 도선에도 전류 흘러서 자기장을 만들어. B 도선에도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때 A 도선이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I만큼 흘러. 되겠냐? 땡. 자, 그랬을 때요. 이 두 개의 도선이 만든 자기장에 합성됐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여기 있어. 여기 P점.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인 줄 알아? 2대 3. 첫 번째, I1과 I2의 비율을 구하셔야 돼요. 이것만으로 얘는 위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B는 어느 쪽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지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P점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된 지점입니다. 자, 저 위치를 줄 테니 그거 가지고 I1, I2의 전류의 세기 비율과 B에서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어디여야 되는지를 판단해요.
됩니까? I1 대 I2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얘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까? B 방향으로 흐릅니까? 정원아 얘기해. 2대 3. 어디? B 방향? 자 볼게요. B 방향인지 A 방향인지 판단하셔야 하는데 정원이는 B 방향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 지점에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려면 최소 두 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이 P 지점에서 반대로 나타나야 된다. 납득합니까? 자 A 도선이 먼저 나왔으니까 볼게요. A 도선에서 전류가 위로 흐르죠. 그랬을 때 A 도선의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A 도선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B 도선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셔야 돼요. 되겠어? 그러면 B 도선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꼬맹아 아래로 흐르면 어떻게 되니? 여전히 여기서 뭐합니까? 들어갑니다. 됐어? 이 도선의 왼쪽이니까 감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적이죠.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올라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위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감으시면요. B도선의 왼쪽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하고 싶은 거 외우라고 했지. 뭐 간내. 전기장과 자기장을 0을 만드는 조건은 똑같습니다. 간내입니다. 되겠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만들어져요.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만들어집니다. 여전히 반대로 봅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0이던 자기장의 세기가 0이던 원칙은 안 바뀐다. 간대다. 그러면요. 이제 방향은 서로 반대인 거 됐어요? 그럼 세기만 같으면 됩니다. 이제. 그쵸? 그러면 A 도선으로부터 A만 이만큼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입니다. 근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대 3이라고 줬어요. 맞죠? 자, A 도선에서 떨어져 있는 이 지점에서 생긴 자기장의 세기는 R분의 KI1입니다. 이해됩니까? 얘는 3분의 KI2입니다. 이 세기가 같으면 됩니다. 의미 없는 거 날리시면 분모의 비율이 거리 비율입니다. 그 자체가 흐르는 전류 비율이어야 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곧 전류의 세기 비율이 지점이다 라는 겁니다. 납득하냐? 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직은 거기까지 안 건드렸지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를 풀어라. 얘를.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10분만 끊었다가 뒤에 연결해 드릴게요.